이란 전쟁 이슈 속 반도체 산업 괜찮을까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셨습니다. 네. 일단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쿠션이 있었잖아요. 연휴 기간.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고 약간 또 아쉬운 거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2월 수출 최고치 데이터를 찍었는데 맞아요. 참으로 좀 끼었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의 반응들이나 또 특히나 이 AI에 대한 사이클들을 볼 때 잠깐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다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전쟁 자체의 시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말까는 장이 끝나고 열렸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전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제 외신들과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이제 2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월 수출이 67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역대 2월 중에 거의 최대 실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 때문에 조업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일 정도 줄었는데도 29% 좀 성장한 거니까 이 성장세는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의 지금의 어쨌든 포인트 자체는 유가 쪽,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떠한 그 폭등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나 물류 차질 당연히 장기화되면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중동 분쟁이 반도체 수요 자체를 꺾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나 2023년에 하마스 전쟁 때도 증시가 약간 일시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이슈가 뭐 더 오래전과 정말 예전에 봤은 오일 쇼크형이 되느냐 아니면 2003년형의 이게 이라크 단기 충격이 되느냐라는 건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일종의 안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에너지 변동이나 어떤 물류 리스크에 대비는 하긴 해야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여파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소장님 근데 네. 이란 공습에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AI가 활용됐었고 네. 최근 큰 방향을 일으켰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다고 그래서 와 미국 작전을 굉장히 깊숙이 뭐 이제 침투를 해서 맞아요. 전략적으로 쓰이는구나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AI가 어디까지 쓰이느냐. 그래도 그전 전쟁 같은 경우에는 AI가 쓰이거나 IT가 쓰이더라도 직접적인 의사결정까지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이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시그널, 이거는 올 초에 있었던 마두로 체포 작전이 있을 때죠. 그때 이미 팔란티어가 이 AI 도구를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 작전에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뉴스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란 공습이 됐을 때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월 1일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습 작전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요. 실은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생긴 회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오픈 AI죠. 오픈 AI의 창업을 한 창업 멤버 중에 이제 그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가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인데 이들이 왜 나왔느냐? 오픈 AI가 처음에는 윤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상업적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AI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엔트로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AI 쪽에서 이런 윤리나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지키기로 유명한 회사가 이 엔트로픽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전쟁에 쓰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쓰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엔트로픽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산에서 또 요즘에 이제 증시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팔란티어가 여러 가지 AI 모델 중에
클로드를 쉽게 말해서 껴넣어서 엔진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트로픽에서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와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국방부에서는 야,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무기가 이제 완전히 에이전트처럼 자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권한.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클로드에 막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시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쓰이는 거는 AI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회사가 약간의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오픈 AI로 좀 교체가 되려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클로드 자체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체제가 없고 6개월 동안의 이제 유보 기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AI가 이 정도까지 성능이 돼서 정말로 의사결정과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가의 보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무기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활용성이 또 한번 입증이 됐으니 네. 앞으로도 다방면에 산업적으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네. 수많은 방향을 불러일으키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K 증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4,700이다 코스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흔들리는 와중에도 6,000선은 지키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끄떡없이 잘 가야지 이 선은 지켜진다는 말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잘 될까요? 네, 그 큰 말씀해 문제 주신 없이. 대로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 특히나 이제 증시와 상관없이 이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커뮤니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해외에 있는 그 어떤 그 구매자들 혹은 해외에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을 보면 여기는 아직 괜찮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삼성전자의 가격이나 하이닉스의 가격을 오래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히려 AI 시장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또 최근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델들이 움직이기 위한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델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두 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뭐 미국에 있는 한국까지 해서 마이크론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GPU를 엔비디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구글도 TPU라는 걸 만들고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산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칩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HBM 자체는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톱이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 결국 이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이 공정과 이 공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D램을 만들던 곳들도 요즘에 HBM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D램 수요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컴퓨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D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엔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그렇다고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면 코스피 자체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안에서의 괴리감을 특히나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나 국내 실물 경제 보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을 느끼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 소비 지출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2월 기업 심리 지수도 지금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서에 대한 고민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각으로 한 목요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네. 발표 이후에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지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AI 하면은 원래 모든 칩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아까처럼 엔트로픽도 계속 몸을 만들어야 되고 구글도 만들어야 되고 오픈AI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만 계속 보고 줄 서 있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체적인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란 걸 누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만들어주는 걸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굳이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자면 엔비디아는 일종의 기성복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GPU, 기성복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져와서 쓰는 쪽이라고 치면 이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구글에는 딱 구글에 맞는 칩, 아마존은 아마존에 맞는 칩 이런 걸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게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줄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 줄 서 있지 않아도 본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이 서비스가 더 확장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브로드컴 실적이 좋다,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향후 시장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AI 때문에 약 25%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AI를 쓰면서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채용 동결 이런 부분은 좀 이어지나 이런 부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AI 투자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분석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세계 노동 시간의 25%가 AI로 줄게 된다, 자동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30년까지 한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채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증시에서 AI 주식이 더 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채용의 동결, 그러니까 채용이 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에게 돈을 엄청 썼잖아요. 근데 그럼 AI 돈에서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기업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AI 투자 많이 해서 인건비 줄였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생산성이 실제로 생산성이 늘었고 비용이 줄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채용 동결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를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뭔가 제가 AI가 보고서 써주면 그 다음 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라는 건 일종의 팀처럼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명령을 주면 실제로 4-5명의 팀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AI 시장에서의 투입을 하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림은 명확하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피지컬 AI 같은 영역들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렇게도 일자리는 바뀔 건데 기존에 있었던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되게 빠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생각하면 로봇만 생각하지만 실은 이 로봇이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일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에서 기존에 있었던 투자와
또 다른 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중간에서의 일의 접점과 그리고 이 투자의 접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많이 주시네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이슈가 이 엔트로픽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네. 엔비디아 최신 칩을 통해서 학습했다라는 정황 이런 부분이 포착됐다라는 이슈도 언급되고 있고 네. 조금 긴장감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의 국가적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좀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오픈소스 모델, 그러니까 돈이 덜 들고 효율성 있는 모델을 뭘 쓰느냐 하면은 다 중국 모델을 씁니다. 근데 그게 중국 모델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중국이 AI를 잘 하려면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해지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마치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사람하고 비유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교수가 수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요. 그럼 이 잘 알려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똑똑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딥시크가 증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클로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냥 처음부터 날것의 지식을 딥시크가 처음부터 학습시킨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듣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그 좋은 교수님의 수업만 쫙 모아가지고 핵심 정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수님 잘 학습시켰던 클로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에 수많은 증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이제 건져져 있는 통에다가 다시 낚싯대를 거쳐서 물고기를 빼내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류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류를 하더라도 얘를 또 빠르게 공부시키려면 데이터가 이게 그 칩이 필요한데 네. 그 칩이 결국에는 화웨이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엔비디아 칩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 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엔트로픽의 CEO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의 첨단 칩을 파는 거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거다라는 식의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안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의 방식들, 이제 아직은 딥시크가 안 나왔는데 딥시크 새로운 버전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 한번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AI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이제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이 메모리 호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중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야, AI 계속 써봤는데 결국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혹은 피지컬 AI 당장 될 줄 알았는데 한 5년, 10년은 걸리더라. 아니면 이거 결국 중국이 이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막을 거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의 시그널이 있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메모리 반도체 그래도 믿을 곳이 있네요.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인사이트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